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특히 강하지만 매우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죠. MSC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MSC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SC를 한다면 좀 쉽게 말해서 식품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전 세계 기업으로 치더라도 5개 내외의 그런 독과점적인 유통망 혹은 생산망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는 강하지 않을래야 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독과점과 더불어서 식품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식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많이 줄이겠죠. 의류라던가 혹은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통신비, 보험비 혹은 유류비까지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품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는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MSC의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라면, 과자, 아니면 가공식품, HMR, 밀키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집밥보다도 더 싼 제품들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더라도 결국 남는 것이 MSC의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품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 세계적인 독과점이고요. 국내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CJ제일제당이라던가 롯데,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MSC의 식품 첨가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역시나 꽤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여기 MSC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도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형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대주주 비중이 73%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대주주 비중이 73%예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 수가 대략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네, 굉장히 좀 소형주, 굉장히 좀 유통주가 작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영업이라던가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단 한 번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던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ROE도 14 정도를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품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라면 스프라던가 혹은 과자에 들어가는 첨가제라던가 천연 색소, 참고로 이 MSC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식품 첨가제는 다 천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웰빙이라던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역시나 MS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특히 이런 껌에 들어가는 이런 젤 같은 경우도 사실 MSC의 그런 카라기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면밀히 살펴봤을 때에도 딱히 MSC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의 시가총액 200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라면 사실 안정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요, 좀 하방 압력성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젤리라던가 혹은 햄, 소시지, 어묵, 초코우유, 네, 마스크팩까지, 그 외에도 음료수라던가 아니면 요거트라던가 화장품 혹은 토마토 맛을 내는 그런 색소, 토마토 색을 내는 색소라던가 노란 색깔, 치자색이라고 하죠. 치자색이라던가 혹은 비트, 요즘 비트가 좀 잘 나가죠. 비트 색소도 역시나 MSC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카라기난과 혹은 식품 첨가제라던가 시즈닝 혹은 허브 맛에 대한 시즈닝, 스파이스 맛에 대한 시즈닝, 향료, 소스, 거의 대부분 쇠고기 맛, 피자 시즈닝, 감축액, 과일 향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먹는 식품들의 거의 대부분의 식품 첨가제는 MSC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음료수 같은 경우도 OEM을 하고 있어요. 녹차 제품이라던가
혹은 카봇, 카봇 있죠. 카봇 음료수 제품도 이제 OEM을 이제 MS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이런 원재료에 대한 그런 조달이라던가 혹은 기술력이 이런 미세한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돼요. 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커스터마이징, 그 추가로 원료 조달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5개 내외, 대략 한 MSC급의 기업들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상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 식품 첨가제라고 한다면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에 MSC가 원재료 비중이,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가격 제품의 가격에 대한 전가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그런 과거의 이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불확실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PR이 이제 6 이하, 뭐 5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특히 그나마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이 그런 식품 첨가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중국은 중국 제품만 되기에도 바쁩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의 그런 식품만 되기도 바쁘고 특히 품질이 매우 떨어져요. 일단 커스터마이징이 아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식품이 아니라 해외 과자라던가 해외 라면, 해외 식품을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맛이 어떻죠? 네, 굉장히 인공적이죠. 천연적인 맛이 전혀 안 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식품 첨가제에 따라서도 이런 맛에 대한 그런 향방성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그런 브랜드력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고급 식품 첨가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도 중국 제품은 일단 중국 내수 물량을 되게도 바쁜 상태에서 수출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MSC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딱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대략 한 9월 정도에 이런 잔금까지 이제 잔금까지 조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점,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부터는 대략 한 매출액 기준으로 대략 한 100억 이상, 1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액이 추가된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조금씩 캐펙스를 늘려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가격 전가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1970년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시대였었죠.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투자가 뭐였죠? 워런 버핏의 사탕을 만드는 시즈 캔디 투자였죠. 이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제품들의 가격을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성장을 기록했었던 시즈캔디처럼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은 결국 가격 제품에 대한 전가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 없으면 그 기업은 망조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 두 번째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액이 펌핑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펌핑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혹은 조금 더 올릴 수만 있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제품 가격에 대한 전가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점에서 MSC와 같은 그런 독과점적인 혹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날 때까지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더라도 저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런 주가를 본다면 2017년대부터 꾸준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하방 경직성과 더불어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뚫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소외를 말끔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매입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런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비용이 증가할 때마다 제품에 대한 정가를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도 사실 이견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MSC에 대한 분석이었고, 좀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독과점, 그리고 반드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식품 쪽,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전가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전 세계적인 독과점, 그리고 국내에서의 독점 기업이라는 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필두로 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